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인권신장 신장식입니다. 지난 시간 막말과 혐오가 만연한 인권위원회의 참담한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은 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지난하고 험난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7월 23일 국민의힘이 인권위원 후보로 지형준 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본회의에 선출 안건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안 시민사회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강한 반발을 했고 결국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2명은 그 선출 안건을 올리지도 못하고 국민의힘은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반인권, 내란 옹호 인사가 인권위원회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서 두 후보의 부적격 사유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력한 반대의 뜻을 국민들께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인권위 정상화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자, 언론 보도로 드러난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형준 후보와 안창호 위원장, 그 문제의 혐오 막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후보 추천 전에 이미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안 위원장은 추천 논의가 있다는 얘기 듣고 준비 잘하라는 취지로 통화했다라고 통화 사실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지형준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복음법률가회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특정 종교 성향 인사로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지, 박 두 후보에 대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문제의 본질, 안창호 위원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위원회를 특정한 생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특정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채우려고 했다는 그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지형준 후보의 해명 오락가락했습니다. 안 위원장과의 진술하고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이 지형준 변호사를 공식 추천하기 전에 국민의힘 측과 안창호 위원장 사이에 인권위원 추천과 관련된 접촉과 협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원 추천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특정 정당과 협의하고 상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가장 독립되어야 할 인권위원회의 수장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특정 정당의 추천 과정에 연루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인권위원회는 독립성, 대표성, 책임성 이 세 가지 원칙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그를 둘러싼 세력들 때문에.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권력의 방패로 변질되었고 인권위는 막말과 혐오를 일삼는 반인권 인사가 버젓이 지금도 위원 자리에 앉아 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국민의힘의 인사 추천 과정에 관여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부터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 상황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단 하나, 문제의 구조를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락하는 혐오와 막말로 점철된 인권위원회를 두고 볼 수 없다.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수 늘려야 됩니다.
현재 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특정 진영이나 세력이 과반을 차지하기 쉬워서 정치적 독립성이 위태로워집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내란숙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법안은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선출 지명 권한을 국회 선출 7명, 대통령 지명 5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넓힙니다. 인권 현안이 점점 전문화, 다양화, 복잡화되는 만큼 다양한 배경과 목소리를 가진 인사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국회 몫을 늘렸습니다. 왜 국회 몫을 늘렸느냐? 국회 몫을 늘려서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특정 정권, 특정 정치 세력으로의 쏠림을 방지해서 정치적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요청해온 위원 구성의 다원화 원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권위원회가 특정 진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에 맞게 운영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인권 감수성 없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같은 위원은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판사, 검사,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력만으로 인권 감수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권활동 경력이 있어야 인권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적인 발언, 군인권 부정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인권적인 사람은 시작부터 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자리가 무자격 인사가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인권 수호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인권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위원들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구성인원 10명.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등 각 지명기관이 6명을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4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지영준, 박형명처럼 기습 인사 발표나 깜깜이 인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명단부터 심사 기준까지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본회의 안건으로 인권위원 후보가 올라온 뒤에야 그 적격 부적격 여부를 뒤늦게 따져보고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넷째, 군인권 보호관 제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군인권 보호관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 런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에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 보호관처럼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요, 23년 8월 9일 국방부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장 변경 전에 런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 통화가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은 저는 매우 합리적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혹 당사자가 된다는 것조차 국가인권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명 군인권보호관 임명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임명 대상을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군인권보호관이 다른 소위원회를 겸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이 해야 할 일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직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위원회 위원 겸직하지 않고 군인권보호관 일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법의 부칙입니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인권위원 전원을 교체하자. 현 인권위원들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새 제도에 따라서 전면 재구성하자는 겁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인데 독립기구 위원을 임기 중에 교체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오히려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장해야 하는 독립성은요. 위원 개인의 독립성이 아닙니다.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문제는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명분 뒤에서 안창호, 김용원 이런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폭언, 반인권적 행보가 제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전원 교체 조항을 담았습니다. 후보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내고 그러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새롭게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전면 교체는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전면 교체가 전례 없는 일도 아닙니다. 자, 최근에 방송 3법 개정됐죠. 이 방송 3법에도 똑같이 부칙으로 현행 MBC, KBS, EBS 이사진과 사장을 전원 교체하고 개정된 방송 3법에 의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선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임기 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MBC, KBS, EBS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미 현행법에 따라서 지영준, 박형명 같은 반인권, 이념 편향, 내란 옹호 성향의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인권위원만 교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막말 혐오 인권위원회라는 이 조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인권 침해를 당해도 그 진정을 믿고 맡길 수 없는 기관이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령에는 구조 개편을, 부칙에는 현행 인권위원 전원 교체를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동시에 이것을 시행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인권위원회는 다시는 국민의 손으로 국민 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인권위원회 해체해버리자, 그런 법안을 내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체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들의 전면 교체를 통해서 인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실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번 정상화법을 발의하기 전에도 인권위원회 내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말 여러 입법안을 내놨습니다. 인권위원이 인권침해 차별 행위를 하고 법원 판결이나 인권위 권고가 확정되면
인권위원들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퇴직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고요. 김용원 인권위원회 위안부 수요 집회 진정사건 자동기각 논란 이후에 20여 년간 유지된 3인 출석, 3인 의결이라고 하는 소위원회 의결 방식을 바꿔서 소위원회를 4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던 꼼수 규정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겠다. 다시 3인 출석, 3인 만장일치로 복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안창호, 김용원 같은 분들이 흐트러 놓은 인권위원회를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조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제가 직접 방청해서 내란 옹호 안건을 저지하려고 했고 반인권 인권위원들과 안창호 위원장의 행태를 그때그때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리며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구조와 반인권 위원들,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이런 분들의 행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관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부칙을 고민했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인권위원회의 붕괴와 직원들의 깊은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내부 제보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내용들을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인권위 노조는요,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등 일부 인권위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24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제보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7월 29일부터 쏟아진 제보들 하나같이 안창호 위원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느냐. 여자들은 집안일과 돌봄에 특화되어 있어서 능력 개발 못한다. 그래서 승진을 못한다. 돌봄 특화라서 승진을 못한다. 여성 스스로 능력이 부족해서 승진을 못한다는 이런 말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입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러 들어온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려서 걱정됩니다. 라고 물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법으로도 차별이 금지된 영역입니다. 그런데 소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성적 지향을 직원에게 물었다. 보고를 들어온. 이거는 단순히 인권 감수성 결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인권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얼평이라고 하죠. 외며 품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남성 조사관에게는 공개적으로 살 빼라! 라고 말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안 위원장도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친근한 표현일 뿐이다 라고 해명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딸 같아서, 아들 같아서 라고 하면서 성추행을 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사실, 그런 사실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아요? 직장 내 성희롱,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개별 사건에 직접 개입한 그런 일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단체가 성중립 화장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부정적으로 발언한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상대로 해서 진정을 냈습니다. 이거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안 위원장이 직접 차별시정위원회에 지시를 해서 이 안건 상정 보류하라고 한 겁니다. 인권위원장이 이렇게 개별 사건에서 상정 여부를 지시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별 사건 상정 여부는, 안건 상정 여부는 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직접 지시합니다.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고려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사건을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내부 제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은요, 안창호 위원장 직권남용,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혐오 관련 안건 상정을 막고 인권 강사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 바로 이러한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됐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성명 초안에는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 직접 그 문장에 빨간 펜으로 X자, 위헌적이라고 하는 글자에 X자 긋고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부 폭로에서 드러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독립적 헌법기관의 수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 행위를 고의로 은폐한 것입니다.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니라 반헌법 행위입니다. 명백한 반헌법 행위입니다. 성명 발표 시점도 문제였습니다. 계엄 선포 후 무려 8일 동안 침묵하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헌이라는 핵심 표현은 안창호 위원장 스스로 빨간 펜으로 X표를 그어놓은 그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윤석열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순간입니다. 인권위 직원들의 제보로 드러난 안창호 위원장의 행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것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인권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무너뜨린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인권위원회를 다시 세울 해법, 바로 인권위원회 정상화법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진짜 인권위원회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인권위는 단순한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깨졌다면 새로운 거울을 만들고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법은 그 첫 번째 도구입니다. 저 신장식은 이 법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무너진 인권위원회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인권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권신장 신장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사회가 본 한국인권위원회의 현주소를 전하겠습니다. 갈리와 유엔이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에 어떤 경고를 보냈는지, 우리가 되찾아야 할 국제적 신뢰와 위상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다려 주십시오.